자, 우리 계속해서 타문화적 관점, 타문화적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선교와 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를 온전한 그 사람의 문화를 통째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 눈으로 그거 문화를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문화로 거기를 온전하게 받아줘라.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 이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이 기독교 이제 궁휼이 있죠. 궁휼. 여러분, 궁휼이 뭡니까? 궁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 그러는데, 궁휼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줘라. 그러니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궁휼이에요, 사실은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기의 죄를 누이치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재판장에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때 그 죄인이 뭐라고 자기를 도와주길 원해요. 재판장님 속으로 정말 잘못했으면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공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타문화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지만 죄와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것 자체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보호와 안녕을 도모하는 기본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점에서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효용성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문화적 가치라고 부르죠. 교차 문화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를 타문화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문화,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문화를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를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자세고, 또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이 자세를 가져야만 바르게 선교 사역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일 문화적 관점. 지난번에도 한번 좀 생각해 본 것 같죠? 단일 문화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자민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다른 사람의 문화에 비해서 우월하다 하는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난 환경과 문화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는 것이죠.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을 동그랗다고 봐요. 그게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문화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민족 중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대로 세상을 보는 거죠. 빨대로. 여러분, 빨대로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그게 단일 문화적 관점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단일 문화적 관점은 절대주의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화를 보는데 내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내 문화적 시각, 내가 살아온 데에서 이렇게 했어, 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때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처럼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아, 이거 틀렸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폐쇄적이고 속이 답답합니까? 넌 이게 틀렸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런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자폐아들이 많아요. 자폐아는요, 물론 이게 이제 꼭 여러분 이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부모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시해 버리면요, 자녀들이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으면 그 아이는 자폐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주의적인 부모가 절대주의적이라든가 어떤 리더가 나는 절대적이야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학이요. 개혁신학이 우리는 옳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학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배운 마음으로, 나는 중심이지만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도요, 아주 탁월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 한신대 출신이지만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만 옳다 이렇게 될 때 참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문화적 관점을 가진 절대주의적이다. 순수 실제론자가 된다. 이게 순수 실제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것은 절대적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진짜 실체다. 내가 보는 것이 진짜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건 가짜다. 내가 보는 것이 실제 리얼리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식대로 보지 않으면 다 틀렸다. 하나님도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신다. 이게 아주 순수 실제론자예요. 그러니까 다 유사한 말이 될 수 있죠. 절대주의적이나 자민족 중심과 비슷할 수 있죠. 네 번째, 단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취한 관점들을 최종적 관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단일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문화는 우월해. 왠지 알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최고의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야. 우리 문화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탁월해. 그리고 다른 문화는 다 미개해. 다른 문화는 다 우스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무시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저 다 타락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지성이 좀 부족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아주 열등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방식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언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행위들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관습들을 선택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해 대신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일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비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일 문화적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습들을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을 보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체계 가운데서 존재하는 열등한 것들 중 일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화든 그 문화는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 행동들이 떨어지는 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행동은 이런 행동을 낳고 이런 행동은 이런 시스템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통합된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볼 땐 저건 굉장히 열등한 건데 저렇게 하지 않는데 참 열등해 라고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요 이제 그 학교에서 저 학교 다녔냐? 아니 못 다녔어요. 그리고 금방 생각하는 거야. 학교도 못 다녔네. 배우지도 못했네. 공부도 못했네.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는 서구식 교육의 시작이에요. 꼭 우리는 이런 머릿속에 학교를 다녀야만 해. 요새는 이제 홈스쿨링이 많이 발전했죠. 홈스쿨링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공립교육을 믿을 수 없어서 홈스쿨링을 한다. 부모가 직접 교육을 시킨다. 이런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학교 없었잖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배우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 배우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넌 열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들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대조하기 위해 경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멸적인 용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죠. 그들의 관습들은 원시적이고 우리의 관습들은 진보되었다. 진보되었다. 그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아주 우리가 취한 방법은 최선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때때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그래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기술도 없지? 제가 예전에 사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할 배우자는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의 생각이 반드시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피아노 칠 줄 아는가부터 물어봐요. 피아노를 전공했는가? 적어도 교회에서 반주는 할 수 있는가? 우리 아버님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자를 둘로 나눠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여자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식구들은 우리 집은 다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 못 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할 때 우리 아버님 뭘 물어보냐면 오늘 피아노 쳤냐? 공부했냐 안 물어봐요. 기도했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성경 읽었냐 안 물어봐요. 근데 피아노 쳤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밥을 제대로 먹으려면 피아노를 쳐야 돼. 피아노 못 치면 밥을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는 뭐 다 체론이 30까지는 다 띄었어요.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명곡도 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여자 볼 때요. 사람 만나면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물어봐. 그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피아노 치지 못하는 여자는 여잔가? 이런 마음. 아니 피아노도 못 쳐? 저 여자가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아니 그런 편협한 시각.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요. 비문명화되었다. 비문명화. 이게 이제 쓰는 언어예요. 이것도요. 차별적인 언어예요. 사실은요. 비문명화되었다. 여기 문명화되지 못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어요. 우리 개발되었어. 여기 미개발되었네. 여러분 이 단어 자체도 이미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저 문화 열등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우리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시각이 단일 문화적 시각이에요. 단일 문화적 시각. 그래서 너무 깊어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에 들어가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개발되고 저들은 개발되지 못했다. 여러분 근데 이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발되었다. 우리는 굉장히 문명화되었다. 여러분 문명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5만 명 정도 된대요. 그게 문명화 무슨 필요한 문명화예요? 뭐 미개한 데 산다고 소위 미개한 데 사는 사람들은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우등하고 아주 저 사람 우월하고 저 사람 열등한다 말할 수 있나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불쌍하다. 내가 뭔가 뭐 해주고 싶다. 뭐 도로를 놔주고 싶다. 도로 놔두면 편하지만요 도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요. 도로 때문에 열대 현상이 일어나죠. 뭐 아파트 올라가면서 거기에 바람이 통하지 못하니까 열이 갇혀 있어서 지열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거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열대 없어요. 요새 부동산 붐이 일어서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많이 사죠. 세컨하우스를 아주 많이 사는데 이 세컨하우스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더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내려고. 근데 뭐가 문명화가 좋은 거지? 여러분 레슬링 선수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는 그 운동을 잘하려면 몸에 몇 군데 근육을 잘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근육을 개발하면 손을 위로 올리지 못해요.
위에 있는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못 들어요. 다른 근육이 너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명 아닌가요? 그래서 문명화가 꼭 그것이 최고로 발전된 문명의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서구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문명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던 역사가 있습니까? 20세기처럼 그 소위 발전된 문명 속에 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문명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는 그런 단어들, 저 사람들은 신화, 우리는 역사, 저 습관이 좀 아주 희한하다, 유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세 가지의 단일 문화적 입장이 있습니다. 단일 문화주의자도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 절충적 단일 문화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절충적 입장은 뭐냐면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가집니다. 근데 이 입장은 특정 문화가 최고의 관습을 취하고자 하는 선인별 과정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믿고요.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 발견됩니다. 다 이런 겁니다. 미국인들은 사실 미국 문화가 얼마 안 됐죠. 한 400년? 우리나라는 뭐 반만 년이잖아요. 5천만 년, 5천 년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자부심이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예요? 미국 사람들은 멜팅 팟 문화라고 그러죠. 멜팅 팟이. 이 멜팅 팟은 뭐냐면 솥에 물이 끓는데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문화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의 나라죠. 막 수백 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한 나라를 이루어서 아주 복합 문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문화가 없어요. 자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중국의 문명을 관습을 좀 가져오고, 또 중동의 좋은 관습을 또 좀 가져오고, 또 저 프랑스의 좋은 관습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독일의 무슨 발전된 그런 인쇄수기 기술로 만들어진 신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도 영국에서 넘어온 그런 영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자기 문화가 없어요. 절충적 단일 문화.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 속에 자신의 문화를 유용한 것을 솥에 넣고 끓이듯이 다 활용하여 자신의 문화로 편입시키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 우리는 우월해.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충주의적, 모든 걸 이거 빼고 저거 빼서 좋은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여기는 이 도피적인 단일 문화주의자가 있어요. 반동적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문화적으로 퇴폐화되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를 지나치게 동경하게 되는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는 너무 열등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게 식민지 사관을 심어줬죠. 너희들은 사관이 틀렸어. 너희들은 이 문화가 열등해. 우리가 우월해. 그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민 사관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국 문화는 최고였어. 사대주의 문화로 가기도 하고요. 미국 문화는 최고야. 우리 미국 문화를 배워야 돼. 우리 문화는 너무 우스워. 이게 도피적인 단일 문화주의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화의 영향이에요. 서구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좋다.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시대 아시죠? 세종대왕 때 예전에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세계 최고로 발전된 문명을 가졌었다. 근데 지금은 서구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문화가 다 사장되고 우습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대주의 문화주의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한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일수록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심과 자기 문화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판소리 그러면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 이런 목사님들이 90%가 넘었어요. 우리 문화 자체는 이건 무당 문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 외치느냐, 이렇게 생각하곤 했죠. 이미 서구화되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하나의 세계 문화를 주장하는 단일 문화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입장은 세계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모든 문화들이 서구화되어 영어로 말하고 서구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구인들은 이러한 진행이 불가피하고 서구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비서구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평가에 근거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서구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각 나라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서구화돼야 문명이 발전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빨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따라가야 우리가 발전된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서구화될 것이다. 단일 통화, 지금 달러를 쓰고 있죠. 그래서 달러를 쓰고 있어서 다 서구식으로 변해야 최고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시대는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 문명이 발전했을 때 이제 전 세계는 헬라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가 갑자기 등장해 버렸죠. 로마가 등장하면서 헬라라고 하는 그 세계가,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했을 때 전 헬라화 된다고 그랬는데 헬라화 사라지고요, 다 로마 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이게 흐름인 것이지 모든 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각 나라 문화를 다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나라 문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 자, 다 영어 찬양하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각 나라 문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을 원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세 번째. 그러면 이 문화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화를 평가하는 방법 한번 보십시다. 첫째, 문화를 평가할 때 내부자 관점, 이걸 에믹 차원이라고 하는데, 에믹 차원, 내부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세계관, 그 문화 속에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문화의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내부에서 자라고 그 문화에 적응하는 에믹의 과정을 또한 모국 문화화라고 한다는. 자, 이거는 주로 선교사들이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그 어떤 선교사냐면 언어 번역 선교사, 위클리프 쪽에 속한 사람들 가보니까 처음에는 가서 이제 언어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그 말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우는데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차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있는 그런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썼다가 아주 낭패를 당한 경우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신 그럴 때 독특하게 두 종류의 신이 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신, 그리고 하나는 아주 유일하고 강한 신인데 이것은 아주 의식할 때만 쓰는, 잘 쓰지 않은 신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그 잘 쓰지 않는 단어를 모르니까 잘 쓰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용어로 써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미신을 얘기했던 거예요. 싹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적 관점에서 문화를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부자 관점은 에틱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화권 외부자인 에틱의 역할은 문화 번역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틱은 문화권 외부에서 들어와 그 문화권 안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문화 적응을 시도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타국 문화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문화 변혁은 에믹과 에틱이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 내부자적 입장에서만 문화를 보면 자기들 이 문화는 100% 다 온전하게 여겨져요. 외부자적 에믹 차원이 아니라 에틱 차원에서 바깥에서 또한 그 문화를 볼 때 그 문화의 문제점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틱 차원에 가진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적 역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화를 보시고 문화 속에 사셨어요. 그러나 그 문화의 타락한 부분들을 주님은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적해 주셨어요. 대제사장들 지적할 수 있는 그 에틱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문화를 세계관의 차원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타문화적 시점으로 문화를 평가할 때 세계관의 바탕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세계관의 차원은 인식적이고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각 문화의 세계관에 어떻게 다양한 문화 형태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르죠. 자, 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역사관은요, 북한 사람 역사관은 왜곡된 민족주의 사관이죠. 민족 지상주의. 근데 남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사관과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요. 또 경제관을 보면 집합적 공영주의. 그래서 개인의 어떤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남한은 자율적 능력주의, 경쟁성, 책임성. 사회관은 획일화된 집단의식과 집합 상황에서만 안정감을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카드 섹션 앉아있을 때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남한 사람은 개처적이고 개방의식과 개체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표를 볼 때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선교관의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도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사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북한 사람의 세계관 속에 아주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뿌리 의식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약하죠.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바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